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남북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기로 했고 고위급 이러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이 오늘 하루 안에 타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시부터 진행된 종결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공동 보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고위급 회결이 타결이 된 건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만 좀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북한 대표단 파견 그리고 군사 당국 회담 개최 등 3개 항에 합의를 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리선권 위원장이요. 남한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는 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합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들어온 이야기만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좀 글쎄요.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비핵화에 대한 불만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죠. 이미 김정은 신년사에 나와 있잖아요.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그다음에 핵단추는 책상 위에 있고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앞으로 그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 미국은 우리한테 전쟁을 걸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핵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미국도 못 건드리고 나만 어림도 없지. 건드리지 마.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 건 시비 걸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평창올림픽은 잘 개최하게 해줄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해줄게. 대화를 원하면 대화도 해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그 걸림돌이 뭐냐? 그것이 한미 군사연습이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야. 그리고 거기 작은 문제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전단살포 문제라든지 북한이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김정은이 이미 얘기한 건데 리성건이 그건 대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역시 신년사에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지금 북한 매체를 통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남측이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원하면 민족끼리 민족공조에 우선을 해야 된다. 이제 북한은 선택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외세와 공조를 할래? 민족과 공조를 할래? 민족과 공조를 하려면 외세와의 공조를 끊어.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북한의 요구에 맞서서 얼마나 명확한 입장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지요.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지금 속보 자막에도 나왔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통신선 개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또 리성건이 군 통신선 개통을 너무 빨리 공개한 거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길래 저렇게 불만까지 회담장에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기자들의 취재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오후에 나왔던 보도인데 오늘 오후죠. 원래 이제 이성권의 어떤 그 시나리오에는 이것을 마지막에 통 크게 내가 들어줬다. 이런 어떤 그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김이 다 새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뭐 군사당국 회담 개최한다 이미 예정돼 있던 수순이고 그런 건데 그게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선 개통인데 큰 틀도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말 나가버렸으니까 큰 틀 자체가 그냥 김이 다 새버렸으니까 불만스러운 것이죠. 그렇군요. 그 미국도 이번 회담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민족 문제를 민족끼리 해결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의 태도도 역시 주목을 하겠군요. 예, 근데 지금 민족끼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자에 그 합의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측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리성권 대표도 얘기했지만 민심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측의 조명윤 장관께서도 민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원전 문제도 그랬고 2015년 한일 간의 공동 합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흠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사실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해서 다시 원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예. 이것을 민심이란 단어랑 합치면 뭐냐면은 제가 너무 앞서가는 짐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을 나중에 재가동할 어떤 적어도 국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전 정부에서 헌법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개성공단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크게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민심이고 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라면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는 응당 거기에 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담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것을 외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지금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남북이 북한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남한을 내려와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합의는 한 것 같고 이와 별도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데도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글쎄 뭐 딱 한 줄만 나온 합의를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로 저기에 합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제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김정은 신년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 자기는 통일을 굉장히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남북관계를 장애하는 장애 요인들은 상대를 적대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적대하는 행위가 주로 이제 한미 연합 연습. 이게 이제 북한이 늘 해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하는 게 한미 연합 연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북 심리전, 전단 살포, 뭐 이런 것들, 뭐 거긴 뭐 방공법도 보안법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북한이 남북 당국 회담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제 물론 작년에 제안을 한 것이죠. 당국 간 회담에서 지금 이제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해라. 가시적인 조치를. 우리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 문제라든지 2004년에 합의한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 이런 것들을 이행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군사적 긴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근본 원인이 한미연합연습이다. 그다음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가 제기했던 대북 확성기 당장 꺼라. 상대방을 향한 적대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대 도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징 행위로서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킨 것이고 11년 만에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이 확성기를 껐단 말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어요. 핵실험을 다시 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그걸 꺼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겁니다. 역시 지금 우리로서는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가장 근본의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이다. 그런 부분 물론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게 할 수는 없으나 역시 군사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그동안 남북 국방장관회담이나 또는 장성급 회담이나 이런 데서 합의했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그다음에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북측에게 하고 역시 북한이 만약에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 제대로 된 조치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봉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오늘을 시작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 주도권을 쥐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네, 뭐 사실은 그 오늘 이런 회담을 우리는 설전이라고 하죠. 설전. 예. 입을 가지고 말로서 전쟁을 치른다. 그 설전을 사실은 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서로 그냥 뭐 아주 주고받았어요. 아주 차분한 가운데서도 설전을 주고받았었거든요. 팽팽하던데요. 아주 팽팽하게. 저쪽에서는 남북 관계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자. 예. 이 날씨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남북 관계 전반 하면 또 뭐 한미 군사 연습 다 나올 거니까 예. 우리는 채용만 하자. 또 저쪽에서는 또 그 공개하자. 우리는 비공개로 하자. 공개하면 또 어떤 돌발 발언 나올지 모르니까 비공개로 하자. 네. 이런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설전이 이제 진행될 텐데 그러나 그러한 설전 속에 사실은 진짜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의 이 성과가 뭐 하루 종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하루 만에 벌써 여기까지 갔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하루 만에 여기까지 왔나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 조명균 장관이 그랬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예. 않다. 그게 시작이 이제 반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북한이 너무 세게 빨리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는 오늘 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끌고 간다면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도 훼손되지 않고 예. 갈 수 있다. 다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든 어떤 그 국제 정치 행위의 최종 목표는 국내 정치의 성과입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위안부 문제 봤지 않습니까? 조금 뭐 아쉬운 부분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그 국가 간의 약속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있지만 예. 결국은 그것이 바로 국내 정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미국도 국내 정치의 성과, 즉 그 올 연말에 있을 그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는 것이고 예. 북한도 그들의 체제 그 연장 또 체제 보장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또 굉장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그런 성과를 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국 세 나라의 공통된 이익은 국내 정세의 성과인데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북한하고 협상에서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봉 박사님 그렇게 지금 신 대표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번 회담 뭐 결과는 조금 있다가 발표문을 전체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운전자석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지금 앉게 된 거라고 뭐 섣부른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전석에 앉은 거는 사실인데 이 운전 키를 줬는데 남풍 운전을 하면 다시 키를 뺐겠죠? 네. 그렇다면 다시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북한이 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년사에서 뭐 핵 무력 국가 강국을 완성했고 핵 단추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랬죠.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 책상 위에도 핵단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대통령, 어느 지도자 책상에도 핵단추는 없죠. 근데 무슨 단추는 있더라고요. 네, 그 단추가 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게 그 단추를 누르면 다이어트 콜라를 가지고 오는 단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외신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추를 누르는데 하루에 한 12캔 정도. 그렇게 많이 누르는 단추군요. 어떻게 12캔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추가 있긴 있지만 핵단추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이제 문 대표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목표와 가격을 아주 분명히 그냥 제시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핵무력 완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그랬습니다. 뭐냐면 핵무기랑 미사일은 완성했고 인정해라. 미국도 인정하고 한국도 인정해라. 그렇지만 그 장벽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권이 설치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노력에 각계각층 단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 단체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민족끼리 공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지난 25년 북핵 위기가 시작한 지 25년 동안에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데 점점 이렇게 효과가 감소되는 예전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북한 정권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북한 선발대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후속 실무회담도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실무회담들이 많이 개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북한 오늘 이 지금 리선권의 그 태도를 보면 역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두 번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분이 진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북한이 남북 회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시기들을 보면 이제 70년대 초, 80년대 말, 2000년대 초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부가 불안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남북 회담을 뭔가 돌파구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았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역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굉장히 일조를 했다. 강력한 압박이 김정은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회담을 주도하고 결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변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그냥 뭘 제스처를 보인다고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역시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는 결코 낮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경제적인 압박이든 군사적인 압박이든 어떤 압박이든 낮춰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미국과도 신뢰를 분명히 하고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냥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하는 폼만 취하고 또 핵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뭐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시 휘둘린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듯이 과거 20여 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이 자주 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논의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신 대표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같이 간다는 합의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디딤돌로 해서 서로의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가 이제 바라는 것도 이제 슬슬 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문 센터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계속 군사회담이 진행이 되면 뭐 대북 확성기 중단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미국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죠.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 그 김정은의 그 스탠딩 오더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참관단, 응원단 이 참가에 훼손이 되지 않게끔 그들도 수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 평창 올림픽이 끝나가는 마당쯤에는 즉 이제 우리 키리저브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즈음에 가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즈음에 가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예. 김일성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 즈음에 가서 그때는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예요. 예. 그래서 그때쯤에 뭐 도발 가능성.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아. 뭐 그런 어떤 그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파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가야지. 아까 그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난폭 운전하면 바로 키 뺏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미국과의 조율 속에서 어떤 그 틀 안에서 예.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핵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게 지금 북한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핵 개발하는데 우리는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미국은 핵 개발하는 나라들을 다뤄온 것이 지금 북한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수십 개 나라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 수십 개 나라를 다뤄오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의 제재만 해서는 안 되더라. 대화만 해서는 안 되더라. 아, 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동시에 들어가야 해결이 되더라. 그런데 그 군사적 압박이 또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 아주 강하게 해야 되더라. 그리고 아주 강하게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정말로 때려버려야 된다. 예. 정말로 때린 게 뭡니까? 시리아, 이라크 아니겠습니까? 예. 리비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때릴 것처럼 해서 손든 게 어디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 손들고 나서 또 군사력을 또 뺐습니다. 예. 또 지금 또 태도가 또 돌변했죠. 그래서 또 다시 또 그 군사력 제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그 전례를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군사적 제재를 결코 한순간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군사적 제재의 핵심이 한미 군사 연습인데 예. 이거를 축소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동맹 훼손까지 가는 것이니까 예. 그런 어떤 우리 그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학습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그 틀 안에서 군사회담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을 봅니다. 한반도 운전자의 그 차가 아직 자차가 아니군요. 키를 계속 잘못하면 여기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네. 이게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중요한 상대국으로 인정을 하려면은 사실 압박과 제재가 계속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란의 어떤 핵무기 능력이랑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 비교하면 북한이 훨씬 앞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그 강력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임팩트로 따진다면 이란 경제에 미친 임팩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당시 2006년에 그 제재가 들어갔을 때는 이란의 GDP의 32%가 사라져 버렸고, 네. 그다음에 재정 이란의 80% 모든 그 재정 행위가 멈춰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3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유 수출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1년에 그 손실이 약 7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동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묶였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에는 그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예, 없었죠. 손들고 그런데 아직 나온 거죠. 북한은 그런 비등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력갱생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제재와 압박이 이제 겨우 북한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서 한국이 자칫 잘못해서 거기서 바람을 뺀다면 이 제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공신력도 결국엔 크게 걷잡을 훼손되는 그런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추가된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남북 선언을 존중하겠다.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 왕래, 교류, 또 협력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군요. 예, 그렇죠. 그건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2018년은 남측에서는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제전이라고 김정은이 직접 표현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건데 왜 자기들이 끼어서 민족의 대제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민족의 대제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2018년은 자기들 정부 수립이 또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다. 따라서 2018년을 남북 관계를 아주 사변해로 만들자. 예. 진짜 멋있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안 따르고 있거든요. 예. 핵을 내려놔야 말대로 남북 관계가 예. 사변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건 절대로 안 내려놓기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미를 이관시키고 공조를 이관시키고 핵보유국지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만 이관시키면 북한 정권이 70여 년 동안 유지해온 대남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 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협이고 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따라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 예. 그래야 통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예. 첫 단추가 잘못 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잘못 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참고로 네. 제가 그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그 영화 강철입이라는 영화가 이제 히트를 좀 했죠. 예. 네. 거기 보면 북한의 핵을 우리 반반으로 이제 같이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영화로 인해서 그런 상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질까봐 지금 이제 결국 이 핵 문제 때문에 열리는 이런 그 회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궁극점이 비핵화냐 아니면 북한은 핵 동결이냐 이거거든요. 아. 그러면 강철비를 보니까 핵 동결하면 그게 반은 우리 거가 되던데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강철비는 그야말로 픽션 영화일 뿐이지 예. 현실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초인류 선진 국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그 막강한 국가가 핵까지 가지게 되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랭킹 6, 7위에 바로 그냥 올라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좋아할 나라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북한처럼 살게 될 것을 각오하고 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의 삶이 북한처럼 살면서도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그 핵을 선택할 사람 없어요. 예. 제일 좋은 것은 지금처럼 살면서 핵도 가지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오늘은 시작이지만 결국 끝까지 가서 북한의 비핵화냐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네. 그 비핵화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국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통일을 위해서라도 그 비핵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을 지지해주지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통일하겠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주도 통일에서 나만이 혹시 북한의 핵을 가지게 되면 예. 이런 물음표가 생긴 상황에서는 주변국들이 통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원하면 비핵화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북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